자, 영어원 시사 박준원의 1과의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합시다. 자, Q&A 나왔죠? 그리고 닥터, 의사와의 질의응답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세미콜론 또는 콜론 등장하면, 이건 콜론이죠? 그렇지? 땡땡. 부연 설명. 스트레스와 관리. 앞 내용 그대로 이어지네요. 자, 질문. What is the first thing? 무엇이 첫 번째니? We should know. 알아야 돼. about stress에 대해서. 자, thing은 명사겠죠? 앞에는 비동사가 등장했으니까 4 또는 5 형식 아니겠지? 4, 5 형식이 아닌 구조에서 명사가 중복되면 뭐 하자 그랬어? 중간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라고 했었지? 타동사 no 나왔지만 목적어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이렇게 묶이면서 선행사 first thing을 꾸며주고 있겠지.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You need to understand. 너는, 자, 그냥 하나의 동사를 묶어버릴게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접속사 that 등장. Stress는 is not 아닙니다. A disease. 질병이 아니래요. 자, 스트레스는 일단 질병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 자, is a normal reaction. 자, 이것은 뭐다? it은 이거 조심하실 게 이 that 나왔으니까 이 that이 나오니까 뭐 가주어 진주어를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 it이 등장한 건 이 앞에 나왔던 요 스트레스를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가 맞아요. 인칭 대명사. 스트레스라는 것은 입니다. normal 일반적인 아주 뭐 정상적인 reaction 반응입니다. 그럼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니? 거의 모든 이들이 experiences 경험하는 거래요. 자, 경험하다. 뭐를? 뭐뭐를 경험하다. 말 되겠죠? 목적어 빠졌으니까 앞에 나왔던 that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 reaction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 자, in fact 사실 스트레스는 뭐다? is a natural alarm system입니다. 자연스러운 알람 시스템, 경고 체계라는 거겠지. in your brain and body. 자, 너의 몸과 머릿속에 있는 아주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알람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지? 경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in fact라는 접속부사 나왔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의 시작, 그 다음에 문장을 이어나가는 건데, 자, 여기 접속사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분사 구문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 앞문장의 주어랑 일치하겠지. 시제는 현재였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굳이 또 부사절로 바꿔 쓴다라면 접속사 모르면 as, in stress, it. 시제는 현재니까 goes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지. 그럼 그 스트레스라는 건 go back, 거슬러 올라갑니다. to the 어디까지? primitive라는, 자, 이거 원시의라는 얘기겠죠? primitive days인가? 원시시대.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스트레스는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부터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This involuntary response. 이러한 반응이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volunteer, 자발적인, 자원봉사하는 거겠지. 그럼 involuntary라는 건, 자, 자발적이지 않다란 얘기야. 자발적이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야? 자발적이라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된다라는 뜻으로 얘는 무의식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자, 자발적 행위라는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게 자발적인 겁니다. 근데 자발적이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그 연결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데 헷갈리면 인 붙인 뭐 반이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게 방법이 좋겠지만 아니면 그냥 하나의 단어로 외워주십시오. 자, 이러한 무의식적 반응은 뭘 설명하는 거? 스트레스겠지. developed. 자, 만들어졌습니다. in our ancestor. 조상들에게서. 그치? 조상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떤 개념이냐? as a way to protect.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뭘로부터? predator, 포식자, 센 놈들이겠죠? and other threat. threat라는 건 위협. 그러면 스트레스의 설명인데 여기서는 긍정의 요소로 가고 있는 거지? 스트레스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옛날부터 그랬고 무의식적으로 그랬는데 그 스트레스는 뭐 하는 놈이다? 보호해 주는 거야. 뭘로부터? 센 놈들과 위협으로부터. 여기는 스트레스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 전개 잘해줘야 되겠고 이런 글일수록 조심해줘야 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소재로서 스트레스를 제시했어. 그러면 당연히 안 좋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자 아직 뒷부분까지 정확히 읽진 않았어. 우리 조심할 걸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소재를 스트레스로 제시했어. 앞부분에서는 플러스 괜찮을 수 있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이거는 가정이야. 뒤에는 읽어보고 판단하면 되겠지. 하다가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안 받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는 마이너스라고 했어.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글의 주제는 스트레스는 나빠요가 되겠지. 하지만 이 플러스인 영역만 지문을 제시했고 마이너스는 안 나왔어. 근데 이 지문만을 제시한 상태로 주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걸 골라와. 왜? 이미 머릿속에 이 글의 주제와 개념과 소재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신은 주어진 부분만 읽고 푸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히 읽고 풀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지금 지문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이라고 했었지? 그냥 요 단어를 여기를 지워놓고 자발적인이라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그래서 아는 지문이라고 그냥 하면 안 되고 꼼꼼히 읽고 다시 한번 분석해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는. 자, 다음 계속 가보면 imagine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상상하다. 어떤 개념? 예를 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You meet a tiger. 호랑이 만났죠? 정글에서. You have to fight it. 자, 너는 have to 해야만 돼. fight it. 싸우거나 아니면 run fast. 빨리 뛰어야 되겠죠? To save your life. 삶을 구하려고.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your body, 네 몸은 turns on. 어려운 표현 나왔어. 자, 뭐 한다 그랬지?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가야 돼. 그래서 네 몸은 turn on, 켜버리는 거죠. turn on, turn off 정도는 알고 있어. 그지? 자, 켜. emergency system. 비상사태 시스템. 우리말로 뭐라고 했냐? 응급 시스템? 좀 이상한데? 비상체제? 비상체제? 그게 좀 자연스럽네? 비상체제를 켭니다. 그러면서 releasing. 자, release라는 건 이제 내보내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지? 방출해. into the blood hormone. 자, 여기 문장 구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을 거라 믿습니다. 자, 봐봐. 여기 ing를 쓴 건 여기 앞에 있던 your body와 일치하는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그럼 분사 구문이겠지. 다시 한번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비상체제를 가동시키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release합니다. 그럼 release는 방출하고 내보내는 거 아주 많이 등장하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가 나왔다? 이상하지. 이 뒤에 있는 요 단어가 목적어예요. 우리 많이 봤죠? 호르몬. 그지? 그러면 호르몬을 방출하는 거야. 어디로? into the blood. 피 속으로. 자, 이게 조금 이제 이상한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한 번 더 언급 드릴게요. 뭘 방출한다? 호르몬. 그 호르몬은 어떤 건데? Speed of your heart rate. 자,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거야. Increase your blood pressure. 혈압을 끌어올려. Boost your energy. 에너지를 끌어올려. 폭발시키는 거겠죠? Prepare you. 너를 준비시켜. 뭐하도록? Deal with the problem. Deal with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뭐뭐를 다루다라는 거겠지. 자, 다시 한번.
응급 상황이 됐어. 우리 몸은 호르몬을 방출한다는 거겠지. 자, 그 호르몬의 역할 지금 동사랑 연결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맞고요. 1번 뭐였어? 심장박동 빨리빨리. 2번 뭐한데? 혈압 끌어올려. 에너지 폭발시켜. 그리고 준비시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 있는 deal with는 to를 붙여야 됩니다. 뭐뭐하기 위해서란 이 부사적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거니까 앞서 등장한 네 가지 동사랑의 직접 병렬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나왔어. 그럼 앞에 나왔던 거. 그럼 village가 있는데 왜 갑자기 목적어 안 쓰고 이렇게 했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목적어지. 그지? 그럼 우리 몸은 방출합니다. 호르몬을. 어디로? 피 속으로. 그럼 몸에서 이 호르몬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잘 돈다라는 건데, 공식적인 해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야. 그럼 원래는 into the blood가 제일 문장 뒤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중간에 낀 목적어가 어때? 이 파란색 대괄호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매우 길죠. 그지? 매우 긴 거 앞에다 두는 거 싫어하잖아. 우리 이런 것들 가주어 진주어에서 봐왔었지. 그래서 목적어를 뒤로 빼고 그거에 대한 수식어구였던 전명구, 부사구를 여기다 갖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village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는 호르몬이었구나 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지문인 겁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분석을 열심히 했을 때 village란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안 보이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까봐 이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호흡이 굉장히 길게 빠진 문장이었으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expert 이제 맨날 나오죠? 그 누구냐? 전문가들은 call 부릅니다. this 이것을 fight or flight response. 자, 싸우거나 날아가기, 싸우거나 도망치기 이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he human race 인간이 갑자기 경주한다? 도망가니까 달리는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human race란 자체가 인류란 뜻이 있어요. 인류. race는 종류란 뜻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지? 그래서 human race 자체를 인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여기도 또 좀 어려운 문법이 나오고 있네요. 인류는 could not have survived. survive 나왔으니까 살아남는 거겠지. could not 붙었으니까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in its early top natural environment. 자, 옛날에나 초창기 tough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without it. 자, 그것 없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건 아까 나왔던 응급 체계가 발동되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거를 싹 다 받아주고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뭐였어? 이거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결국 이러한 방법이 없었다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도 본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 fight or flight가 없었다면이라는 얘기겠지. 자, 예문 요겁니다. 원래 요거를 without을 앞에다 썼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러한 방법이 없었다라면 그냥 휴먼이라고 쓸게요. 인간들은 뭐 했을 거란 얘기지? could not have survived 라고 썼어. 자, 그냥 뭐뭐 없이라고 해도 되지만 without은 얘들아 가정법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구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준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의 구조에서 without은 자, 두 단어로 바꾸면 but for 이렇게 바꿀 수 있었지. 그쵸?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바꾼다라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 지금 시제가 과거 완료니까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도 바꿀 수 있었을 것이고 이걸 보면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면 조금 곤란해요.
자, 뭘 설명하는 거냐? 가정법이야. 그럼 다시 이런 방법이 없었다라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래. 그럼 지금 인류가 없나요? 아니지, 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뻥이지. 자, 이런 거. 사실과 반대되는 걸 언급하는 걸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가정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긍정과 부정이 서로 반대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정법이 만약에 정말 실제 출제가 된다라면 시제상의 접근을 물어볼 수 있겠지.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건 현재 사실의 반대를 설명하는 거고, 가정법, 자,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실제 문장에서 보이는 시제랑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시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거. 그럼 다시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뭐였어?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써. 근데 만약에 그냥 여기에다가 survive라는 동사를 써버리면 시제는 뭐가 돼버리죠? 과거가 되겠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시제는 조동사가 결정해 줄 테니까. 근데 여기는 조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have pp가 나왔지. 그지? have pp는 역시 중학교 문제에서는 경험 계속 완료 결과를 구분하는 용법 문제 정도로 마무리가 됐을 거지만 고등부 과정에서 시제로 만약에 출제를 하면 얘는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could를 썼어. 그 다음에 우리 survive란 동사에다가 ed 붙일 수 있나요? 없겠지. 그죠? 그럼 인류가 살아남은 건 과거에 살아남았겠지. 물론 지금도 살아있겠지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옛날에 이런 기술이 없었으면 옛날에 멸종됐을 거래요. 그럼 과거에 이런 능력이 있었지. 살아남을 수 있었지. 살아남은 건 현재야. 그럼 가정법은 살아남지 못한다가 돼야 돼. 자, 다시 이거 잘 들어야 돼. 이 글의 그 내용을 설명하면 과거에 뭐였어? 우리는 생존에 성공했지. 그럼 과거에 생존했다라는 걸 가정법으로 나타내려면 자,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이용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지. 이해했어요?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설명하려면 가정법은 과거가 돼야 돼. 인간은 옛날에 살아남았어. 과거 사실을 설명하려면 대과거를 써야 돼. 근데 긍정과 부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가 되는 거고,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얘를 쓰면 한 번 더 과거가 될 수는 없잖아. 조동사는 무조건 원형을 뒤에 따라오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 부분은 꼭 수업 시간에 지금 조금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어렵다 하면 꼭 개별적 질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설명을 할 거야. 우리가 지금 나타내야 되는 시제는 대과거입니다. 과거 완료라고 문법 용어에서는 설명하죠. 뭐라고 쓰는 이거? 과거 완료, 대과거, 과거보다 앞선 거. 그거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 조동사 could가 나왔어. 얘는 과거지.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얘는 당연히 조동사의 영향을 받는 동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가 맞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칸 더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survive에 이들 하나 더 붙일래? 과거 합치면 대과거 이런 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니까. 자, 큰 틀로 이거는 동명사, 투부정사, 조동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제가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같은 거 다른 거? could 다음에 survive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 시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야. 다른 시제를 표현해 줘야 돼. 근데 형태는 변형이 불가능해. 변화 불가. survive에 ed 왜 붙여? 조동사에 대한 동사 원형이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됐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는 지금처럼 have, pp를 이용할 겁니다. 그 결과물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to 부정사를 쓰고 싶은데 시제가 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to 플러스 have, pp를 써야 돼. 그러면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유지가 되고 있겠죠. 또
ing를 붙이는 동명사야. 근데 실제로 표현하는 시제는 달라. 이걸 쓰는 이유는 지금 형태를 바꿀 수 없는 애들이죠. to 플러스 동사원형 동명사는 ing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돼? having pp를 씁니다. 그러면 ing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하나 남은 거,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기로 되어 있었어. 그러면 조동사 뒤에다가 뭘 쓰면 돼? 우리는 have pp를 쓰면 되는 거.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미 잘 정리가 돼 있고 이런 설명이 너무나 쉽게 연결된다라면 시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 인류는 살아남았다. 과거를 설명하니까 과거 완료가 등장하는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예문을 썼는데, 자,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많이 출제한다기보다는 시험 예상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문제입니다. without을 가정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장은 두 단어로 바꾸면 buffer, 그리고 had, pp 이용한 가정법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가정법에서만 쓸 수 있는 또 도치 구문이 있었어.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가정법 도치 구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간단하게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 위치를 서로 바꿉니다. 이게 가정법 도치 구문이야. 따라서 이 문장을 한 번 더 변형한다라면 앞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 if가 생략되고 had가 앞으로 오고 주어 it이 뒤로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not been for까지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자, without 하나, buffer 둘, if it had not been for 셋, had it not been for 넷, 보기 4개가 완성이 되죠. 그렇지? 그럼 이 4가지 써놓고 나머지 하나 끼워놓고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또는 의미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영역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 많이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제로 장난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 오케이. 그리고 앞부분은 이 단어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두 번째 단락은 가정법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